부모님께서 제 시신 앞에서 오해를 하시더군요. 제 방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육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이한 인생 이야기와 시청자 여러분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404호마녀 카플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시청자 여러분의 유체이탈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카플라의 유체이탈 임사체험 영상을 보시고 본인들의 실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적극적인 참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각 내용들이 다들 길지 않으니 그중 인상 깊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유체이탈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유체이탈은 한국말로도 그렇지만 영어로는 Out of Body Experience라고 하는데 줄임말로 OBE라고 부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영화나 소설에 오컬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서 뭔가 무서운 것, 내 몸에서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몸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의식체가 육체 밖의 세상을 인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시드 드림과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루시드 드림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로 꿈을 꾸는 것이고 자신의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기 때문에 몸 안의 무의식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유체이탈의 경우 몸은 잠들어 있지만 의식은 깨어난 채로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신의 몸을 목격하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이 물질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할 만큼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은 물질적으로 몸 밖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의식체를 몸 밖으로 투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아스트랄 프로젝션, 즉 한국말로 유체이탈을 시도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스트랄 프로젝터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유체이탈은 너무 실감이 나다 보니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의식을 몸 밖으로 투영해서 현실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차원이나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물질적으로도 혼이나 의식이 자신의 몸을 떠난다면 영화나 소설에서처럼 정말 위험하고 그야말로 유체이탈을 하다가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할 겁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개해주신 사례들에서는 일어나기가 힘들고요. 저 카플라의 유체이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육체적으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 즉 임사 체험에서 유체이탈을 경험한다면 육체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게 되므로 의식체가 몸 밖으로 투영되는 힘이 일반적인 유체이탈보다 몇 배나 강해서 그 상태로 물질화가 되기 쉽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사체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망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정말 임사에 들어서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 유체이탈을 하지 않는 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혹시 유체이탈을 하시게 되더라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영화나 소설에서 본 유체이탈은 이야기를 흥미있게 끌어가기 위해서 만든 허구일 뿐이란 것입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실제 사례를 다 소개한 뒤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의 임사체험 실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별꽃 채송아님, 저도 유체이탈 많이 했는데 내 몸에 들어오려 애써서 깨어났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가봤는데 하얀 손뭉텅이 같은 것들이 공중에 떠 있더군요. 솔직히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몸이 피곤할 때 잘 생겨요. 채송아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좀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었던 것 같죠? 대한장애인신문 이정일님, 무더운 여름날 사무실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기사 쓰는 도중 너무 졸려서 깜빡 책상에서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을 너무 달콤하게 자다 보니까 갑자기 뇌가 공중으로 붕 뜨더니 천장에 달라붙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책상에서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잠을 자고 있어서 나는 천장에 붙은 채로
내가 잠을 자면 코를 골 때가 있구나 하고 생각 중 잠자는 내가 뒤척거리다 갑자기 내 몸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형상이 되어 나는 깨어났습니다. 나도 이때 코를 고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대한장애인 이정일님의 유체이탈은 너무 현실적이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한데요.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자신을 인지하고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성장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경험이 됩니다. 자신의 의식을 높이고 확장을 하는 데 있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앤디12님, 저도 고등학생 때 독서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는데 유체이탈이 돼서 독서실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책상 사물함 위도 다 보였고 벽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전체가 다 보였어요. 뭔가 눈에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맞는데 공간을 그냥 아는 느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각이나 촉각만으로 얘기하기엔 다른 거였어요. 앤디12님 역시 아주 일상적인 상황과 풍경이 유체이탈 중에 나타났죠. 이런 경우는 처음 유체이탈을 하시는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공간을 시각적으로 볼 때 2차원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앤디12님은 유체이탈 중 공간을 3차원적으로 다 경험을 했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야와 관점을 넓히면 뇌의 기능을 고양시켜서 지능을 높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종 S. 킴님, 영의 세계와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체험을 해보지 못해 믿지 못할 뿐이지. 나도 유체이탈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곳에 내 집도 있어요. 종 S. 킴님의 경우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까지 여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천국에 집도 있으시다니 너무 부러운데요. 로테이션님, 차와 함께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1초의 순간에 살아온 인생, 그리고 가족 등등 영화의 한 장면처럼 훅 지나가고 다리 위에선 거인 같은 분이 계셨고 저의 혼은 다리 위로 올라오고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살아있었습니다. 차가 떨어진 곳 바로 옆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곳을 피해 떨어진 것도 신기하고 다친 데도 하나 없어서 놀랬어요. 로테이션님은 사고가 나는 순간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으시면서 유체이탈을 경험하신 것 같은데요. 아주 큰 사고를 당하실 뻔했는데 무의식이 위험을 인지하고 수호령이랄까 수호천사가 지켜주는 형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수호천사가 지켜주셨을 수도 있죠. 저는 천사의 존재를 믿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상위자와 마주하신 것 같은데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상위자를 만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아주 귀한 경험을 하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아무 탈 없이 무사하셨으니 정말 감사하면서 사셔야겠습니다. 어른들 말씀으로 하늘이 도왔다고 하죠. 무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희추님, 전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잠을 자던 중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하반신 쪽 다리가 둥 떠서 허리까지 나가고 있는 또 다른 하반신을 본 적이 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상체까지 나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곤 제 심장 쪽을 두 손으로 누르며 눈을 꼭 감았다 조금 있다 떴더니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꿈이 아니고 진짜 현실인데 아이러니예요. 그때 제가 그대로 둥 떠서 나가버렸다면 전 지금 없었을까 싶고요. 지금 별다른 이상 없이 살고는 있는데 예지몽을 잘 꿉니다. 저에게 일어날 일상의 일이긴 한데 꿈을 꾸면 잘 맞아떨어져요. 그 이전에도 가끔 꿈을 꾸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진희추님은 의식이 정말 순수하신 분 같아요. 영적으로 감흥도 잘 일어나시는 것 같고요. 말하자면 영혼이 맑으시다거나 할까요? 사실 유체이탈 중 손가락이나 몸의 일부분이 사라진다던가 분리된다던가 하는 현상은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물질화되지는 않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도님, 저도 유체이탈을 일주일간 했는데요. 임사체험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대낮에 일주일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신혼 중이던 애기 엄마가 들어와서 저를 보고 빨랫감을 들고 쳐다보며 잠만 잔다고 투덜거리더군요. 헌데 제가 방안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제 몸과 내 여자와 방 안에 실제 있던 모든 것을요. 말이 길어지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란 것을 잘 알기에 주변에 말하지 않아요. 404호님 말하시는 일부분도 경험 공감이 되고요. 꿈속에서조차 꿈을 해석하며 깨어납니다. 바르도님 같은 경우는 유체이탈과 루시드 드림을 자주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루시드 드림도 어찌 보면 유체이탈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르도님은 의식을 투영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르도님을 다 믿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어깨 쭉 펴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꼭 카플라 채널 이메일로 사연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람보존님, 유체이탈했을 때 24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기억이 납니다. 우주 끝에서 본 그것은 거대하고 하얀 원이었고 그 속에는 또 다른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 전에 어떤 행성도 보았는데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대기권에서 본 모습인데 고도로 발전된 행성이었습니다. 우주는 정말 넓고 크더군요.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게 뻔하지만 경험했던 걸 올려봅니다. 천부, 하얀 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래를 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시신 앞에서 오열하시더군요. 제 방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 아름다운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육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미하게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자 굉장히 어지럽더군요. 거실로 나왔는데 부모님께서 동시에 안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경험했던 걸 말했는데 꿈 꿨냐? 물어보시길래 아닙니다. 정말 경험을 했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안 믿으시더군요. 이 부분에서 람보존님이 미래의 일을 보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세계에서의 미래라기보다는 평행 세계에 가셔서 지금 이 세계와는 다른 시나리오를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유체이탈을 하시는 분이 평행 세계까지 가서 경험을 하신 건 놀랍네요. 람보존님 얘기 아직 좀 남았는데요. 더 들어보시죠. 저는 자다가 그냥 일어났는데 뭔가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제가 자고 있더군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나왔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고통도 이질감도 없었습니다. 벽도 통과하고 천장도 통과하고 수직 상승해서 아주 높이 순식간에 대기권 위로 날아오르고 지구를 보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저는 길을 아는 혼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끝없이 가는데 마치 어떤 둥근 호수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어떤 목적지로 가고 있었죠. 그 끝은 거대하고 눈처럼 하얀 원. 혼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데 육신과 재결합되고 일어날 땐 현기증 현상이 있어요. 몇 분 지나면 적응돼서 나아지지만 람보존님 같은 경우는 유체이탈을 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신 경우죠. 수행을 하신다면 영적 수행 능력이 쉽게 높아지실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차원이 중첩된 평행세계라고 하죠. 처음 유체이탈을 하는 사람이 벽을 통과한다든지 하는 건 좀 힘든 일인데 람보존님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현실세계, 즉 물질세계에 대한 집착이나 한계를 많이 두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아스트랄 프로젝터로서의 재능이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들의 유체이탈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정말 다양한 유체이탈 경험들이 있죠? 실제로 유체이탈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아기나 동물들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인지를 못할 뿐 평소에 유체이탈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신의 의식이 가지는 이미지나 생각을 몸 밖으로 투영하는 것이니 꿈과 비슷하죠. 다만 일반적인 꿈과 다른 점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물질적인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이 투사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유체이탈을 경험했을 때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가위에 눌리거나 유체이탈에서 깨어난 뒤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유체이탈에 대해서 평소에 가진 이미지가 좋지 못하거나 두렵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슬픔이나 초조함 등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투영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반대로 유체이탈 중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심취한 나머지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의 저항 현상으로 깨어났을 때 두통이나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명상을 깊이 하다가 불현듯 깜짝 놀라서 깨어난다든지 갑자기 중단했을 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깊이 잠수를 했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걸리는 잠수병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명상이든 유체 이탈이든 그건 실제로 여러분의 육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므로 의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신의 몸을 떠올리면 바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체 이탈이나 깊은 명상에서 깨어날 때도 너무 갑자기 눈을 뜨거나 몸을 일으키지 마시고 눈을 감고 의식이 깨끗하게 돌아올 때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나시면 람보존님이 말씀하신 두통이나 현기증 같은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유체이탈 중 경험한 모든 것들이 진실이며 진리라고 압도가 될 만큼 강렬한 경험이긴 하지만 현실 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유체이탈을 하면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이 넓어지고 사고가 확장이 됩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유연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체이탈을 하는 사람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천차만별로 다르니까요. 너무 유체이탈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체이탈로 의식을 확장시키고 자신의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이 현실의 세상에 태어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실 세상의 땅에 발을 단단히 디디고 잘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게 그 어떤 수행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유체이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조금이라도 풀렸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기존에 찍었던 영상들은 그냥 휴대폰 마이크로 찍다 보니 음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콘덴싱 마이크를 쓰고 촬영 장소도 바꿔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방송과 비교해서 음성과 촬영 분위기 등을 보시고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카플라는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사연도 카플라 이메일로 더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카플라가 한 달간의 혼수 상태 중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만난 외과 의사의 3년간의 기이한 스토킹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